SW 코딩 자격 1급 샘플 문항 1번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1번 문제의 경우에는 문제 길이에 비해서 문제 난이도가 매우 낮은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문제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기초적인 수학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일단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택배 물류센터 K창고에 금일 9시는 물건이 나가야 되는 택배 물품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물품들을 택배 차량에 실려고 하는데요. 보기를 참고해서 문제 빈칸을 완성하세요 하고 되어 있네요.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K창고에서 소형, 중형, 대형 박스가 모두 채워진 판은 총 3개가 있다고 합니다. 자, 택배판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판은 모두 채워진 판이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판은 일부만 채워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K창고의 총 택배 물품의 수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보기에서 완벽하게 채워진 판에는 몇 개의 물품이 들어가고 마지막 판에는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겠다. 자, 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보기로 넘어올게요. 보기 넘어오니까 소형 5개, 중형 4개, 대형 3개를 넣으면 판이 완벽하게 찬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판에 12개가 들어가면 판이 가득 차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 하나의 판에는 소형이 3개, 중형이 하나, 대형이 2개, 총 6개의 물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네요. 자, 그래서 이 개수를 모두 더한 것을 물었기 때문에 36 더하기 6 해서 42개 하고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개수의 단위 같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그냥 숫자로 42 하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자, 2개의 소형 박스를 더 넣고 싶은데요. 먼저 빨간 소형 박스를 넣고 다음 노란 소형 박스를 넣는다면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될까요?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먼저 쌓는 박스가 아래에 깔린다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빨간색이 밑에 있는 것이 답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번 문항에 2개의 소문항이 출제가 되게 되는데 이 2개의 문제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 없다, 연관성이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틀려도 나머지 하나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고 앞에 문제가 안 풀린다고 해서 두 번째 문제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회차 문제 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진국이는 국제 3D 프린팅 엑스포에 다녀온 후 회비 사용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참고해서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 답을 해라 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1번 문제는 진국이가 어떤 신분인지가 궁금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린이, 학생, 일반인 중에 답을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진국이가 필라멘트를 구매를 했는데 보면 PLA, ABS, 플렉서블 이렇게 3가지가 있죠. 셋 중에 무엇을 구매했는지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보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진국이는 금요일 오후 3명의 동갑내기 친구들을 만나서 다음 날 국제 3D 프린팅 엑스포에 다녀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금요일 오후에 만나서 다음 날 다녀오자 했으니까 언제 다녀오는 거예요? 토요일 날 다녀오기로 한 거죠. 자, 그러면 금요일 날 가느냐, 토요일 날 가느냐에 따라서 요금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 요금, 그러니까 주말 요금만 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준 요금표 중에 한쪽을 지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회비를 각자 10,000원씩 걷기로 했답니다.
다음날 아침 회비를 담당하는 진국이는 3명의 친구로부터 회비를 걷어서 입장료를 지불을 했습니다. 자, 총 4명의 입장료를 지불을 했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회비는 총 얼마가 거쳤죠? 4만 원이 거쳤어요. 네, 만 원씩 4명이 냈기 때문에 총 회비는 4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입장료를 냈는데요. 잔액이 2만 원이래요. 아, 그러면 이 차이만큼 뭐가 발생했다? 입장료의 금액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게 몇 명이에요? 4명의 입장료가 되겠네요. 그래서 4x가 2만, x가 5천, 1인당 5천 원의 금액을 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짜잔, 진국이는 학생이구나. 1번 문제를 풀었죠. 자, 그 다음을 보도록 할게요. 자, 잔액 2만 원 있었고요. 자, 라를 읽어보니까 M사의 필라멘트를 4개를 구매를 했대요. 자, 그리고 나서 1,000원짜리 커피 4개를 구매해가지고 회비 전액을 썼대요. 자, 우리가 남아있는 잔액을 2군데에 지출을 했습니다. 필라멘트 구입과 커피 구입에 지출을 했어요. 그쵸? 자, 남아있던 잔액은 2만 원이었고요. 자, 필라멘트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리고 커피는 1,000원이었기 때문에 커피에다가는 총 4,000원을 썼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필라멘트를 사는데 사용된 금액은 총 16,000원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결국 1인당, 필라멘트 하나당 사용된 금액은 4,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표를 확인해 보시면 진국이는 학생이고 구입한 필라멘트는 ABS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네요. 3차시 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키 코드표가 보이고요. 전구 그림이 보이고 글씨도 생각보다 좀 많은 편이네요. 보는 순간 좀 가슴이 팍 답답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문제에서 이진수라는 의미가 눈에 탁 들어오셔야지 돼요. 이러면 거저주는 문제, 표만 잘 찾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편안하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영수랑 민우가 있네요. 영수는 민우한테 떡볶이 가게가 장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손전등 암호로 전달하기로 했대요. 아주 은밀하게 전달을 하기로 했네요. 자, 이랬을 때 손전등은 꺼지면 0, 켜지면 1로 표기를 할 거고 문이 열려 있으면 오픈, 닫혀 있으면 클로즈라고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대요. 1과 0으로 이루어진 암호를 만들면 그 암호를 어디에서 찾아내느냐? 아스키 코드표에서 찾아내려고 한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몇 시간 후에 민우가 영수로부터 손전등 암호를 받았대요. 그 암호를 먼저 해석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였는지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일단 나와 있는 전구 그림을 이진수로 변환을 해 주어야겠죠. 100, 1100. 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빛보다 빠르게 암호를 숫자로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숫자들을 아스키 코드표에서 찾아주면 되겠지요. 자, 1000011. 자, 요것은 어디에 있느냐? C. 1001100 어디에 있느냐? L. 1001111 5. 1010011 S.
100 1101 100 1101 M. 자, 이렇게 찾았죠. 자, 그래서 알파벳으로 나타내면 CLOSM입니다. 클로즈라고 쓰기로 했는데 마지막 알파벳을 잘못 전달을 했네요. 자, 그래서 고쳐보려고 한대요. 자, 뭘 고쳐야 되죠? 말을 고쳐야 됩니다. 자, 이거를 뭘로 고쳐야 되냐면 E로 바꿔야 되겠죠. E. 자, 이걸 이진수로 나타내면 얼마냐 하고 물었기 때문에 이번 문제의 답은 1000101이 되겠습니다. 아주 쉽게 풀리는 문제죠. 4회차 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재희, 재현, 하임, 하연, 하진 총 5명의 친구들이 있네요. 이 친구들이 모양 블럭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보기 내용을 읽어서 하진이가 가지고 있는 모양 블럭과 제이가 가지고 있는 모양 블럭을 찾아내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지금 그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직접 그려야 돼요. 이렇게 표를 그려주시고요.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별, 동그라미, 세모, 네모, 하트가 하나씩 있고 모두 한 개씩 나눠 가지고 있대요. 자, 하나의 모양 블럭을 갖고 있다. 자, 그리고 2번에서 하진이는 별을 갖고 있지 않대요. X. 하연이는 네모를 갖고 있지 않대요. X. 하진이와 하임이는 네모와 세모를 갖고 있지 않대요. 자, 먼저 하진이부터. 하진이 네모 없고요. 세모 없어요. 하임이 네모 없고요. 세모 없어요. 제이와 하연이는 세모가 없대요. 자, 제이 세모 없고요. 하연이 세모 없어요. 자, 세모를 누군가는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재현이가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다면 재현이는 다른 모양 블럭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네모의 주인도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자, 이해되시죠? 자, 제2의 나머지 칸들도 전부 다 X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제이와 하연이는 세모를 갖고 있지 않아요. 자, 제이는 모두 표시가 끝났기 때문에 하연이만 체크할게요. 하연이는 세모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미 체크가 되어 있네요. 하임이는 하트와 별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임이는 별도 없고요. 하트도 없어요. 하임이 건 동그라미군요. 자, 그렇다면 동그라미는 다른 사람이 가질 수가 없을 거고, 자, 이렇게 표시하고 보니까 별을 가질 수 있는 주인은 하연이뿐이고, 하연이가 별을 가졌다면 하트의 주인은 하진이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하진이가 가지고 있는 모양 블럭은 하트. 제이가 가지고 있는 모양 블럭은 네모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안에 그림도 없고 표도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그리면 되는 문제들이고요. 자, 이런 문항의 특징, 보기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고 표를 채워가야 한다. 너무 급한 마음에 두근두근하는 마음에 문제를 흘려서 읽게 되면 맞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난이도가 높지는 않지만 한번 꼬이면 아주 머리가 아픈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5회차 샘플 문제 1번 문항입니다. 문제가 복잡해 보이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자, 천천히 문제를 풀어보시면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한번 사용하는데 2,000원의 돈을 써야 되는 양팔 저울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가짜 동전을 찾으려고 하고요. 동전 26개 중에 하나는 가짜 동전이 섞여 있고 조금 가볍습니다. 저울을 이용해서 가짜 동전을 찾으려고 한대요. 일단 비교 방법 1번과 2번이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비교 방법 1번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동전 26개를 9, 9, 8 세묶음으로 나누고 A, B, C라고 할 거래요. 자, 그리고 A와 B의 무게가 같다면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사실 A와 B는 동전 개수가 같구나. 왜요? 왜 동전 개수가 같아요? 양팔저울이기 때문에 정확한 무게는 알 수 없지만 얘네가 가벼운지 무거운지만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활동은 3개랑 2개를 달아보고 어디가 무겁지를 보는 게 아니죠. 3개, 3개 이렇게 넣어놓고 둘 중에 혹시나 기울어진 쪽이 있나 확인을 하는 게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6개의 동전을 9개, 9개, 8개로 나누었는데 그때 A와 B에 해당되는 값이 9개라는 거예요. C가 8개의 동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A랑 B랑 달아서, 자, 한 번 달았어요. 여기서 1회. 자, 한 번 달아서 A, B가 같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을 때, 자, 우리는 C에 가짜 동전이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거죠. C는 동전이 총 8개이기 때문에 이 동전을 2개, 2개, 아니지, 3개, 3개 하는 게 맞겠네요. 3개, 3개, 2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를 달아보는 거예요? 3개랑 3개를 달아봐야죠. 요걸 달아봐야죠. 3개랑 3개를 달았는데 자,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만약에 이 3개, 3개가 서로 무게가 같았어요. 3개, 3개 무게가 같았으면 뭐예요? 아, 이 2개 안에 값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개, 3개 달면서 저울 한번 달고 이 2개 남아있는 거 하나하나 나눠서 무게 달고 추가로 2번 더 무게를 달면 어느 쪽에 동전이 있는지 찾을 수 있겠구나.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총 몇 번의 무게를 잽니까? 3번 무게를 잽니다. 자, 그런데 3개, 3개, 2개를 달았을 때 한쪽이 기울어졌다. 아, 그러면 기울어진 쪽이 뭐예요? 기울어진 쪽이 그렇죠. 무거운 동전. 그러니까 올라간 쪽이 가벼운 쪽. 자, 3개, 3개를 달았는데 무게가 달랐다. 일단 한 번은 달아야 되고요. 셋 중에 하나가 뭐다? 셋 중에 하나가 가짜 동전이 있는 곳이다. 자, 그러니까 이 3개의 동전은 한 개, 한 개, 한 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가벼운 쪽 동전을 하나로 나누어서 비교할 수밖에 없겠다. A, B, C가 11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자, 또 나뉘는 거죠. 만약에 얘네 둘이 무게를 달았는데 무게가 같았다면 자, 여기서도 한번 달아야죠. 얘네 둘이 달았는데 무게가 같았다면 바로 얘가 가짜구나 알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얘네 둘이 했는데 한쪽으로 기울었다. 아, 그러면 올라가는 쪽이 가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추가로 몇 번만 달면 돼요? 2번 달면 돼요. 그래서 총 몇 번? 3번 달면 정확하게 값을 알아낼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자, 비교 방법 2번 볼게요. 비교 방법 2번은 시작은 비교 방법 1번과 같고요. 자, 이제 처음에 A랑 B를 달았을 때 그때 결과가 달랐던 거예요. 얘네가 무게가 같지 않고 비교 방법 2번으로 넘어가요. 자, A, B의 무게가 같지 않고 한쪽이 가벼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B가 가벼웠다고 치면 B 쪽에 있는 9개의 동전 중에서
가짜 동전이 있다는 거죠. 가짜 동전. 그럼 이 9개를 333으로 나누어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333으로 나누어서 1회에 2개를 저울을 답니다. 자, 저울 다는 거 한번 늘어났어요. 1회에 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무게가 같다면 요거 3개 안에 가짜가 있을 거니까 111이 된 상태에서 얘네 둘이 무게를 달아보겠죠?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게 가짜 동전인지 한 번에 알아낼 수 있어요. 아, 그래서 1회에만 더 추가하면 되는구나. 아, 결국 총 3회는 달아야 3회는 달아야 뭐 할 수 있다? 가짜 동전의 값을 찾아낼 수 있다. 자, 그런데 만약에 2개를 달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도 어때요? 그 3개를 또 나눠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결국 얘도 몇 번? 총 3번. 아니, 어떻게 해도 몇 번은 달아야 돼요? 3번은 달아야 되네요. 그러니까 총 6,000원은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된다. 자,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복잡하지만 차근차근 풀면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자, 제가 설명을 하느라고 시간을 오래 걸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는 3분 컷, 길어야 3분 컷 하실 수 있습니다.